안 되면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콩 농사 한번 해보자. 그게 한 3만 평? 작년 기준으로 한 매출 한 5억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축사가. 사실 돈 생각하면은 여기 안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원래 본업을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그런 만족감, 행복감보다 이게 훨씬 더 행복감? 그게 크다 보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근데 공무원이시니까 임기가 끝나면은 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아, 바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대우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됐고, 네. 가시죠. 가자. 이거 뭐야? 그래요? 카메라야, 카메라. 안녕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 바쁜 하루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 밥 먹이고 같이 밥 먹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보좌역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신기민이라고 합니다. 인사까지. 보좌역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예요. 농식품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좀 청년들을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동반자로 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보좌역이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청사에서 상근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 3년 동안, 자문단 분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농식품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그거를 들여다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청년의 시각으로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렇게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장관님이나 아니면 각 실국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제가 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앞에 이 파란 색깔 유리로 된 건물입니다. 성인 남자의 필수 영양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이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은 한 10시, 11시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뭐 부득이하게 못 먹었다 그러면 청사에 또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먹던지. 아침은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궁금한 게 청사에 계시는 분들은 식사를 돈을 내고 드시나요? 네, 그죠. 아침 식사 얼마, 점심 식사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저렴하죠.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면 메일 확인을 제일 먼저 해요. 여기는 저녁, 밤, 새벽 가릴 것 없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메일이 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자 모든 신문사에서 나오는 농식품부와 연관된 기사들 스크랩 자료가 항상 이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또 훑어보고. 지금 하고 계신 보좌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채용 공고가 뜬 거를 봤었어요. 근데 원래 사실 저는 이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업을 했던 그 지역에서 정책 자문위원 활동이나 정책 심의 뭐 하는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의견을 냈을 때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으로 뭐 실행되고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재밌고 보람 있더라고요. 신문 보도자를 본 거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차피 뭐 지금 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영농 활동을 좀 했던 그런 경험이나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정책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1차 서류 심사하고 통과하면은 2차 면접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임기가 있는 공무원 제도다 보니까 따로 뭐 시험은 안 보고 서류 심사나 면접으로. 그럼 이거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씩 2번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몇 년 차신 거예요? 이제 뭐 1년도 안 됐죠.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은데요. 신입이시네요. 5개월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신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임기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관님 지방 행사가 있어요. 충남 청양에 갑니다. 보통 제가 장관님이랑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닌데 청년 관련된 행사에는 항상 장관님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먼저 미리 가서 한번 현장 한번 둘러보고 준비들 잘 돼 있는지 좀 확인도 할 겸, 또 위치도 좀 확인할 겸 좀 일찍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전에는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우 축사를 좀 운영했었고 이제 지역에 이제 마음 맞는 청년 농업인들끼리 영농조합법을 하나 만들어서 논콩 그것도 좀 심었었고 드론 방제 했었고 스마트팜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요거 되는 바람에 저는 그냥 빠져나왔고 되게 재밌게 잘 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됐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그러고서 일로 왔죠. 그럼 이전에 하셨던 그 축산농가는 원래 기반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제조업체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세요. 청양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가축분 퇴비 제품이 있거든요. 네. 저희 그 회사 옆에 축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축사를 이제 좀 그만하시려고 저희한테 이제 혹시 뭐 매입할 생각 있냐 뭐 이렇게 됐던 거였죠.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축산하고 공부를 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임신된 소를 20마리를 입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들이 새끼를 낳고 그 또 조금씩 또 사오다 보니까 350도까지 늘었었었는데 20마리에 350마리까지 예, 된 거예요? 예, 마리수가 많아지면서 아예 그냥 전업으로 이제 축산업을 하게 됐었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논콩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 지역마다 가시면 그 청년농업인 단체들이 있어요. 축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청년농업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청년농업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잘 통하고 잘 맞는 그런 친구들 몇 명을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 뭐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야 그러면 우리 영농조합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땅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임대를 받은 거죠. 농업정보사 통해서 한번 콩 농사 한번 해보자. 그게 한 3만 평? 올해는 좀 더 늘어서 아마 6만 평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작게 그냥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네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축산이나 농사 하셨던 게 규모가 그 정도였으면은 매출도 제법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콩 나온 걸로 해서 이제 수익이 나긴 났는데 저희가 이거 하느라고 뭐 트랙터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었었고 뭐 그런 거 갖고 나면 사실 뭐 나눌 돈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돈은 안 받고 뭐 콩 좀 몇 포대만 받았죠. 콩 몇 포대만 받고 축사 같은 경우는 없던 축사에 차여가는 단계여가지고 사실 수익이 많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조금씩 이제 뭐 자금 회전시키면서 했던 게 작년 기준으로 한 매출 한 5억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축사가. 근데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조금 뭐 대출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좀 일부 상환도 좀 했어야 됐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고기 가격이 막 거의 급락해가지고 지금은 하고 계신 일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300 초반 중반 사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20, 30만 원? 사실 돈 생각하면은 여기 안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원래 본업을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 거면.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소를 출하하고 콩을 어때 팔아서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그런 만족감, 행복감보다 정책자문 활동을 통해서 여러 청년들이 수혜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뿌듯함? 이게 훨씬 더 행복감? 그게 크다 보니까 뭐 사실 소득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사실 직업은 그냥 옵션에 불과하다라고 항상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직업에 행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복한 일을 하냐에 직업은 그냥 옵션일 뿐이다.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무원이시니까 임기가 끝나면은 연금이 나오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짧다 보니까 네. 아마 금액은 되게 뭐 적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연봉이 얼마인지 뭐 연금 뭐 복지 혜택이 뭔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제 그 관심 사항이 아니었어요. 사실 얼마 연봉 얼마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하긴 했는데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2층 가볼까요?
저 사실 여기 처음 청양에서 한 6, 7년 있었지만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가방 놓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스마트팜으로. 네. 동천부랑 이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장관님 이제 곧 오시니까 또 이제 둘러보시는데 이제 뒤에 같이 보고 이제 회의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농부님의 역할로 계셨었는데 오늘은 청년 보좌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떠신지? 새롭죠. 청년 농업인으로 있을 때는 사실 뭔가 이런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의견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항상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면 지금은 뭔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청년들의 또 목소리를 듣고 그게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냥 지자체도 지역 재료를 갖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고 이런 도움이 되잖아요. 중장년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쓸 박세현 대표님입니다. 같은데 우리 농가 인구가 드디어 100만이 무너졌다라는 발표 정도 이하의 경우에는 병의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 때 전화 드릴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청년 보좌역이 제가 교류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예, 간담회가 지금 너무 열띤 토론. 근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 의견 수렴해서 제도 개선 방안 다 마련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청년들이 조금 더 농촌에 정착해서 창업이라든지 영농 활동하기 빠르게 수월해질 것 같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버섯 관련된 고충을 조금 제안해 드렸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지속이 돼서 1차가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명함 안 주신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형들도 참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담회 오셔서 좀 더 이야기 못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같이 고되네요. 네,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이 어떤 걸 가장 힘들어하시던가요? 오히려 행정 쪽에 뭔가 지원, 도움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과의 그런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야 할까? 근데 진짜 너무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아까 보니까 장관님 거의 바로 옆에 계시던데 장관님이랑 같이 다니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네, 사실 지역에서도 좀 활동할 때 이장님 옆에 앉아 있어도 부담되고 시장 군수님 옆에 앉아 있어도 되게 부담했었는데 장관님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옆자리라는 게.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를 장관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부담 안 갈게 되게 편하게 잘 해주시고 되게 친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좋아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이렇게 공무원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힘들다 이런 거보다도 공무원분들도 진짜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좀 대중의 시선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해보니까 네. 아니 이게 업무가 일이 너무 저는 외부 출장이 많아서 사실 페이퍼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이런 안건들을 그 관련 해당 부서에 이제 전달을 하고 방문을 하거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책상에 페이퍼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밤새는 거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부모님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편이세요. 부모님이 워낙 믿고 맡겨주신 것도 있었고, 그래 뭐 일단 해봐라, 뭐 실패해봐야 느끼는 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꽁에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제 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항상 제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한번 우리가 못한 걸 너가 한번 해봐라,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편입니다. 사실 자기들은 아직 한창이니까 자기들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젊었을 때 마음껏 해봐라. 복 받았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지금 재밌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적응 잘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또 많이 배우고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 또 한 단계 성장한 모습 그런 거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2, 3년만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아내분도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내분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라고 응원의 얘기를 많이 또 해줘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너라면 가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사실 뭐 출장도 많고 해서 집에 가서 또 아이도 또 같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와이프도 이제 일하면서 또 어려울 텐데 뭔가 혼자 어려움이 좀 많은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감사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맡은 바 수임 잘 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고, 철부지 답변 맨날 이거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 할 얘기가 많으신 거죠? 네, 많죠. 많아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6시 되는데 퇴근 안 하세요? 그래도 간담회 갔다 왔으니까 가서 나왔던 내용들 그런 거 좀 그냥 그날 바로바로 복귀해서 정리해놓는 편입니다. 내일 또 간담회가 있어서 내일은 어디로 가세요? 네, 서울로 갑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청년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사실 이 농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지러 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을 되게 쉽게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쉬운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굉장히 블루 오션인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들어오시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추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농촌 거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그러니까 범부처 차원에서 지금 농촌을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입이 됐을 때 향후에는 살기 좋은 그런 소도시 역할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촌 거주하는 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덜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무슨 작물을 할지, 어떤 작물을 해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할지 정확한, 왜냐면 이게 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